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입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한을 나흘 앞둔 날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느냐 파기하느냐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토록 공개적으로 아주 애절할 정도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만약 강행을 한다면은 미국은 한국을 문재인 정권을 동맹자로 보지 않고 별도의 조치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4일간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특히 외교 군사 부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현직에 있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이 국가가 파멸로 가는 길, 국가의 진로가 해양 문화권에서 대륙 문화권, 포갑의 대륙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어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제7차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들은 약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기 때마다 아주 전문적 식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 성명은 단호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의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제7차 시국선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8월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간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협정 파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동협정 파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11월 23일까지는 4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간 군사합의서 체결에 이어 한일 군사보호협정까지 파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가 안전보장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이 이상적인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저항으로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반문명 세력에 한국을 연합시키려는 책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둘러대나 사실은 국제법을 무시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파기 등으로 우리가 먼저 한일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을 부인하는 전문가들, 외교관들의 전문적 견해입니다. 미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충고와 경고를 보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김정은과 북핵 폐기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대화와 접촉을 지속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우리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 대사관저 침입과 북한 소재 일본 총영사관 침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과 함께 석탄, 정제유, 에칭가스 등을 밀반입 또는 밀반출했다는 의심까지 받아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 수용과 강제 북송과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회의 불참 등 반인권적 야만성까지 드러내고 있어 이것은 한국 외교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은밀한 지원과 연계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 절대 다수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 우리를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우려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행되면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은 투자 부적격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을 투자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국내 모든 은행, 기업의 신용 등급도 투자 부적격으로 동반 추락할 것이며 해외 의존이 엄청난 한국 경제로서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앙적 수준의 경제적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의 급격한 붕괴, 금융산업의 파탄, 내수시장의 축소, 대량 실업 발생 등으로 우리 국내 총생산은 반토막이 나고 개인 소득도 같은 비율로 축소되어 결국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를 받으면서 완전히 고립되어 북한과 같은 빈곤국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아래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어 남북한 7,500만 국민은 현재의 북한 주민들처럼 평생 노예의 멍에를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4일 안에 위와 같이 나라 운명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어 시간만 흘러가도록 이를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 안보와 경제가 붕괴되는 단초가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즉각 철회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온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8일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좀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외교관이니까 안보 문제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쓸 것이냐, 문명 편에 쓸 것이냐, 아니면 야만 편에 쓸 것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넘어서 북한으로 가서 8천만 민족이 노예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민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이다. 그런 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호소를 해도 파기를 찬성하는 여론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이 파기라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국민이 50%가 넘고 반대하는 여론이 한 30%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한번 당해봐야 아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망하기에는 아직 30%가 있으니까 아직 30%의 정신 차리는 국민이 남아있다.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일깨우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인데 그게 바로 국민혁명의 논리입니다. 국민혁명은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는 거죠. 결국 핵심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도록 진실에 눈을 뜨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일동의 이 애절하고 긴박한 호소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셔서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